자,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형태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로그로 이루어진 형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달리 수열의 극한에서 이 등비 수열의 형태를 좀 많이 볼 텐데, 그런 등비 수열로 주어졌을 때 어떨 때 수렴하고 어떨 때 수렴하지 못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특별한 모양새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서 조임 정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등식의 조건을 주고 나서 어떤 수열을 딱 정해주지 않고 수열이 부등식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제시되면서 그것의 어떤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로그식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이제 분수식의 어떤 그 극한 모양새가 그대로 적용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로그의 성질에다가 371번을 문제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에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에 4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3. 자, 이 로그식의 극한값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미시 같은 로그고요. 계수는 뭐 1하고 뺄셈 말고 여기 계수 로그 앞에 있는 붙어있는 수가 1이죠 지금. 그럼 우리가 이 진수라고 하는데 이 진수끼리 서로 무엇을요? 나눗셈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로그를 써도 좋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로그 2 요거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나누기 4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3. 자, 이렇게 써도 좋답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 이것의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바로 2차니까요. 2차 계수 바로 읽어낼게요. 4분의 1이죠, 그죠? 결국은 로그 2의 리미트 계산 해봤더니 4분의 1 이렇게 나온답니다. 따라서 얘는 로그 2의 4분의 1이 로그 2, 이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렇게. 따라서 요 놈이 이제 튀어나가면서 마이너스 2, 로그 2인데 로그 2가 1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오더랍니다. 자, 다음에 376번이요.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에 2n-1 더하기 로그 2에 8n-1 마이너스 2배의 로그 2에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시 모두 일단 같아요. 그럼 미시 같은 로그끼리는 이 진수들을 서로 곱하거나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2여서는 이게 바로 나누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2는 이 진수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곱해지고요. 얘는 나눠지겠죠, 얘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에 2n-1과 8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진수는 곱해지고요. 얘는 나눠주겠죠. 따라서 이제 이 극한값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로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에 정리하게 되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요. 요놈은 16n제곱 어찌 저렇게 되죠. 따라서 2차 항이 최고차 항이니까요. 최고차 계수 읽으면 얘가 16 나오죠. 따라서 로그 2의 16이 최종 답이고요. 16이 2의 4제곱이고, 자, 4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그 1이니까요. 최종 결과가 4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379번이요. 첫째 항이 로그이고요. 상용 로그입니다. 첫째 항이 로그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초항, 첫째 항 어떤 그 수열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등비 수열을 우리가 an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로그 an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그 an의 일반항입니다. 로그 an이에요. 그냥 an이 아니라 로그 an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n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그 x는 로그 3 이런 식으로 로그가 포함된 방정식은 분명히 로그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진수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어떤 비교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로 지금 만들어내야 되니까 좌변은 로그 an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변이 지금 그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쓰겠습니다. 로그 2 앞으로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괄호를 좀 빼볼까요? 이 2분의 1의 n-1제곱이 이 로그의 진수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지수로요. 즉 로그 an은 여기에 로그 2의 어떤 요놈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얘는 좌변과 우변에서 단순 진수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은 an이 좀 복잡하죠. 2에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겨우 지금 an 구했습니다.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게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할 때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해서 a의 n까지의 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 리미트 취합합니다. 자, an 구했으니까요. a1 판단할게요. a1은요. 여기가 2에 2분의 1의 0제곱이죠. 이렇게. 이게 A1입니다. 자, A2는요. 2에 2분의 1의 1제곱이죠. A3는요. 2에 2분의 1의 2제곱이죠. 근데 2대 할 거니까, 3대 할 거니까. 그럼 AN은요. 2에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에 각각 구합니다. 자, 그런데 밑이 모두 같은 2짜리, 밑이 모두 2인 그러한 어떤 지수 형태를 곱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얘네들, 요거 요 놈들을 한꺼번에 뭐 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으로서 얘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랬더니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갈 때 2에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n-1제곱 이게 바로 등비수열로 나오죠. 그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의 단어로서는 이제 등비급수라고 해서 이런 등비수열의 합을 무한대로 합하는 경우, 무한으로 합하는 경우에서 이제 바로 공식을 할 텐데 지금은 좀 더 거쳐갈게요. 얘는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입니다. 공비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입니다. 1 마이너스 원래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은 다음 개수 그다음에 여기다 첫수 이게 바로 등비수열 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 순서를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 순서를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따라서 공비가 2분의 1이니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공비 개수는 n개죠. 첫 수는 1이니까 2분의 1 제곱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리미트 값 계산하랍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바로 0이죠. 그죠? 바로 0 바로 0이니까요. 결국은 2에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분의 1이니까요. 결국은 여기가 2의 2제곱으로서 최종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좀 복잡한 형태예요. 결국 이제 로그에서는 특별하게 로그의 아이디어보다는 극한값의 리미트의 아이디어인데 지금 뭐 최고참 계수 읽어내자.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로그의 덧셈, 뺄셈의 성질을 진수의 곱셈과 나눗셈 성질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등비수열을 다시 한번 좀 유형 정리할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공비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N이 2의 n제곱 한번 볼게요. 지금 밑이 2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상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n, 여기가 수열의 값이에요. n이 1이면요. 2고요. 2면 4고요. 3,8이고요. 4,16이면서 이 마치 지수함수 2의 x제곱의 지수함수를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분명히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얘는 발산하는 형태였죠. 발산하는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밑이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마치 지수함수의 밑이 2분의 1짜리 지수함수 이렇게 감수함수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자연수 정의형만 취하니까요. 1, 2분의 1,
2,4분의 1, 3,8분의 1, 4,16분의 1 이렇게 해서요. 점점 어디 그래요? 0으로 수렴하는 경우였었죠. 0으로 수렴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미시 음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시 음수. 자, AN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1, 마이너스 2, 2, 4, 3, 마이너스 8, 4, 16 해서 위아래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죠. 그죠? 특별히 어떤 값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발산 형태죠. 발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처럼 양형원대 발산이 아니라 아예 그런 형태를 갖지 못하는 진동의 형태입니다. 발산 중에서 진동. 자, 그 다음에 AN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도요, 우리가 양수, 음수, 즉 1, 마이너스 2분의 1, 2, 4분의 1, 3, 마이너스 8분의 1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폭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얘는 특별하게 0으로 수렴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주 특이하게도 미시 1이라고 한다면요, 1의 n제곱은 1, 1, 2, 1, 3, 1, 4, 1, 5, 1 이렇게 하면서 얘 수렴하죠. 1로요. 계속 1이니까요. 그 다음에 AN이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1, 2, 1, 3, 마이너스 1, 4, 1 이렇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딱 얼마다 1이다 또는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냐, 요렇게요. 요렇게. 즉 밑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밑이요. 밑 자체가 공비죠. 공비. 곱해지는 수. 공비가 어떻게 됐을 때요? 마이너스 1하고요. 1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죠. 0으로. 얘도 0으로 가죠. 이렇게 됐을 때 0으로 수렴을 합니다. 0으로 수렴. 특별히 이것도 있죠. 공비가 1이면요. 공비가 1이면 그 결과가 얼마라면 1로 수렴을 하죠. 1로 수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이 말한 이 값은 요 형태, 딱 이 지수값만, 지수식의 형태만 또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의 n제곱 형태만 가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열이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면 초항,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제곱 이런 걸로 써질 텐데요. 이러한 등비 수열에서 만약에 R값이 공비입니다. R값이 공비. R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극한값은 n을 먼저 보냈을 때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0이. 여기 부분이. 그럼 결과적으로 0이 되겠죠. 이때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0으로 수렴. 근데 공비값이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1의 몇 제곱 무조건 1이죠. 그죠? 따라서 그때는 이 첫째 수, 초항값 A1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A1으로 수렴. 이렇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0으로 수렴하고요. 공비가 1이면 첫째 값, 첫 수,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N이 3 곱하기 1의 n-1제곱 이렇게 써진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첫 수도 3이고요. 두 번째도 3이고 3번도 3이죠. 계속 이 첫 수로서 첫째 값하고 항상 동일하게 이제 나오면서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수열의 무한으로 가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1 정도를 허락하네. 이게 바로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추가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등비수열이 있는데요. 첫째가 A1이고요. 두 번째가 공비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우리 A1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다음 또 3이 곱해지면 A1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수렴 조건은 아닙니다. 그죠? 수렴 조건은 아닌데요. 특별하게 만약에 첫 수가 0이라고 합시다. 첫 수가 0이어버리면 공비 3을 곱할게요. 공비 3을 곱해도 두 번째 수는 0이고요. 다시 공비 3을 곱해도 다시 0이 되면서 수렴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될 게
공비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수렴하겠지만 첫째 항이 얼마면요? 0이어버리면 무조건 그 수열은 계속 00000이 되겠죠. 그러면서 수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다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고요.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합시다. 공비가 한글로 쓸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1까지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0일 때 이때 등비 수열은 수렴하게 될 것이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384번에 등비 수열 x 플러스 4 x 플러스 3의 n-1제곱 그냥 편의상 뭐 an이라고 할게요. 이 등비 수열의 수렴할 조건을 찾아랍니다. 그럼 이 지수식으로 써지게 되면요 이제 등비 수열일 텐데요. 만약에 어떤 초항과 첫째 항과 공비를 못 찾겠으면 n에다가 1 집어넣고 n에다가 2 집어넣어서 a1, a2를 찾아보세요. a1은 n이 1이니까요 x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a2는요 n에다 2를 집어넣을 거니까요. x 플러스 4, x 플러스 3이 지금 a2일 겁니다. a3는요. x 플러스 4, n에다 3 집어넣을 거니까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공비가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x 플러스 3이 계속 곱해지고 있죠. 이 지수식의 밑이 사실은 공비 역할을 하게 돼요. 따라서 얘는 첫째 항이 x 플러스 4고요. 공비가 x 플러스 3인 그러한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비부터 할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되고요. 거기다가 초항 조건, 첫째 항 조건. 첫째 항이 0이어도 좋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x 값을 범위를 먼저 구할게요. 범위를. 그럼 x 값 양변 마이너스 3만 양변을 빼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 초항 조건, 첫째 항이 0이라는 조건도 살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x 값은 마이너스 4죠. 그죠? 이것을 얘도 답이고요. 얘도 답입니다. 이것도 수렴 조건이고 이것도 수렴 조건이에요. 따라서 얘하고 얘가 합집합이 최종 답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 4가 여기에 딱 등으로서 들어가면은 편하게 한 번에 써지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가 최종 범위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범위로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0번이요. 390번 보면 an이라고 할게요. 2x 플러스 1의 n제곱. 자, 얘는 초항이요. 2x 플러스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2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가니까 얘는 첫째 항이 2x 플러스 1이고 공비도 2x 플러스 1인 그러한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일 때 에다가 첫째 항 2x 플러스 1이 0일 때 자, 이것도 범위 구하고요. 여기서 x값 구했어요. 최종 답은 둘 다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x 플러스 1이 0이다. 2x 플러스 1이 0이다는 이미 요 범위를 만족하죠.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인데 이것은 2x 플러스 1이 0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2x 플러스 1이 0이다는 이미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굳이 이것을 별개로 취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미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요. 마이너스 1 빼고요.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 0이야. 이게 지금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0번이요. 400번 보면 수열 an이라고 하겠습니다. an은 x-1에 2n-1인데요. 일단 얘가 등기수열, 지수식으로 써졌으니까 등기수열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째 하면 n이 1일 때니까요. x-1의 1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요. n이 2일 때니까요. x-1의 3제곱이고요. 세 번째 하면 x-1의 5제곱일 겁니다. 그래서 공비가 x-1의 제곱으로 나오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등기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 거기에 첫째 항 x-1이 0에다가 같이 추가돼야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동식이 아까처럼 1차 부동식으로 나오면 바로 양변에 얼마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 다음에 곱하거나 나오면서 바로 x값을 구해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2차식이라서 우리가 2차 연립 부동식은 요거 따로 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x-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초가 2고요. 이겁니다. x-1의 제곱이 1 이하 이걸 풀어야 되는데요. 이 제곱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은 항상 성립하니까요. 딱 우리 이것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2차 공식도 특이하게도 제곱식, 그러니까 이렇게 A의 제곱 이런 모양새니까요. 굳이 왼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풀지 말고요. 바로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풀 수 있죠. 즉 여기서 x 마이너스 1이 제곱이 1이 하니까요. 이렇게 바로 풀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x 값이요 0 이상 2가 됩니다. 이게 지금 공비 조건입니다. 공비 조건. 그런데 거기다가 x 마이너스 1이 0이다. 즉 x가 1이다죠. x 이것도 답이고요. 이것도 답인데요. 이미 이 범주 안에 x가 미리 포함되어 있는 식이죠. 따라서 최종 이거는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x가 0 이상 이하가 최종 답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8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18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은 등비수열 R의 n제곱이 어떤 이 수열이 수렴한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1번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R의 n제곱 플러스 2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고요. 니은 여기서요. 니은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3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1의 n제곱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고요. 디귿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시고요. 리을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r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랍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요. r의 n제곱이 수렴한다는 조건을 가지고요. 자, 그럼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한 이 공비 r입니다. r 값이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에 있다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수열, 이 수열, 이 수열, 이 수열이 과연 모두 다 등비 수열일 겁니다. 이 등비 수열들이 수렴 조건, 자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됐었죠? 공비가요.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이면 수렴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비를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 2는 상수값 고정된 상수값 2니까 수렴하죠. 얘만 수렴하는지 발산을 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여기서 공비는 마이너스 r입니다. 과연 마이너스 r이 수렴 범위, 즉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 안에 들어오는지 얘가 만족되는지를 살펴주면 만약에 여기에서의 공비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얘는 수렴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공비는 3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1입니다. 3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과연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를 만족하는지 이것을 지금 판단하시라 그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할 겁니다. r 값은 이미 이러한 범위를 만족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r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r의 범위를 찾아내야 되니까 이것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볼 테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r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마이너스 r은 부동만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뒤집어서 쓸게요. 즉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입니다. 즉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돼요. 즉 그래서 마이너스 r은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입니다.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비는 이 기억에서의 공비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공비가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공비가 한글로 써볼게요. 여기 이 기억에서의 공비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억의 공비가 수렴할 수 있는 형태를 만족하느냐는 얘기예요. 기억에서의 공비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입니다. 그럼 얘는 수렴할 수 있는 형태 조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즉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공비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1 정도는 허락을 합니다. 1 정도는 공비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이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기억의 공비는요 마이너스 1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수렴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수렴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기억은 수렴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수렴 조건은 아니죠. 니은도 볼게요.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것은 이 3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과연 수렴 조건 안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수렴하는 조건 안에 있느냐.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자, 이것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r 범위 구하고요. 마이너스 r 범위 여기 구했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r 거기다가 2를 더할게요. 자, 그럼 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r 더하기 1은요 0 이상 2 미만이죠. 3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1은요 3을 나누면 0 3분의 2죠. 그럼 결국은 니은의 이거 니은의 공비입니다. 그냥 한글로 쓸게요. 니은의 공비는 0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 있는 그러한 수열입니다. 공비가요 0 이상 3분의 2 사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0 이상 3분의 2 아래 0일 수도 있고요. 0.1일 수도 있고요. 0.2일 수도 있겠지만 0과 3분의 2 사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이것은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따라서 니은의 공비는 무조건 0 이상 3분의 2 이하에 있기 때문에 수렴한다라고 우리는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렴한다, 확정할 수 있다. 자, 디귿하고 리을도 모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디귿의 공비는요 4분의 r-2분의 1이니까요 이것의 범위를 이것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고요. 리을은 2분의 r-1의 공비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의 범위를 구해봐서 수렴 조건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지 혹이라도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범위라고 한다. 이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425번은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샌드위치 정리는 좀 내용이 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AN 수열이요 어떠한 식 뭐 BN과 CN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혹여라도 여기다가 극한을 취해봤더니 BN의 극한값이 어떤 알파로 같다고 칩시다. CN에다가도 극한을 취해봤더니 특이하게도 알파로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N은 BN보다 크고요. CN보다 작은 수열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양 끝에 있는 이 두 개의 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 AN도 이 알파의 값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떠한 AN 수열이 있는데요. BN 수열보다는 크고요. 수열이니까 BN 수열이 그림을 연속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BN 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BN 수열이. 그 다음에요. CN 수열은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CN 수열은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BN도요. 이 알파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에요. CN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알파로 수렴하고 있죠. 그런데 이 AN은 이 BN과 CN 사이에 있는 수열이랍니다. 이렇게요. 이게 지금 AN 수열입니다. 그럼 B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CN이 알파로 수렴하니까 그 가운데 끼인 이 AN 수열은 절대로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입니다. 그거. 즉, 요 조건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B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CN 있을 텐데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극한은 수열은 대수관계가 있지만 이 마지막 극한은 같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 특이하게도 요 놈이 뭐라고요? 알파라고요. 그럼 요 놈은 알파라고요. 그럼 요 놈은 알파 이상, 알파 이하니까 결국은 요 놈도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좀 이해를 시키자면 내용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문제 풀이는 굉장히 간단해요. 425 볼게요.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1 an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2 이 조건에서 AN의 극한값 구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 바로 할게요. 요거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죠?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바로 3이잖아요. 특이하게 요 놈도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놈도 3으로 가죠. 그럼 결국은 AN은 극한값이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샌드위치 정리 문제냐면 그럼 조형 정리가 보겠다는데 샌드위치 정리 문제냐면 AN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어떤 수열이 이런 부등식의 범위로 나타났을 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편법을 쓰자면 편법이에요. 편법. 어쨌거나 좌변의 극한값이나 우변의 극한값이 모두 다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 문제들은 같은 값을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놈의 극한값을 구해도 좋고요. 이것의 극한값을 구해서 또 좋습니다. 어떤 얘나 어차피 동일하게 극한값이 나올 거니까요. 따라서 AN을 이걸로 그냥 간주해도 좋고요. AN을 이걸로 간주해도 좋습니다. 즉 이 부등식에서 이 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여기에 요 네모 세모라고 한다면 이 부등식은 그냥 AN을 그냥 네모로 간주해도 좋고요. 또는 AN을 그냥 세모로 간주해서 그냥 극한값을 구해도 좋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이 형태의 문제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가우스를 써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454번입니다. 454번에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에 5의 n. 선생님 이거 이제 함수의 극한하면서 좀 공식처럼 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이 가우스가 포함된 극한의 문제는 혹시라도 가우스 안이 무한대로 간다고 한다면 가우스 안의 결과가 무한대로 간다면 그냥 가우스 기억을 무시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n분의 1, 5분의 n 이놈의 리미트를 구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5n분의 n이니까 바로 5 나올 거예요. 5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답이.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조심해야 될 거는 가우스를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 이렇게 n분의 5 이렇게 할까 n분의 5 요렇게 나왔을 때는요. 요렇게 나왔을 때는 이 가우스 안이 무한대 취해보면은 0이 되죠. 또는 뭐 이렇게 됐으면 n분의 n 플러스 5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가우스 안이 1이 되죠. 1. 이렇게 해서 가우스 안이 어떤 특정한 수렴하는 값을 갖게 되면 이거 1인데요. 이때는 1 플러스인지 1 마이너스인지를 구분해서 최종의 결과를 얻어내라고 했던 적이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있었습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수열의 극한 내용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제 원칙적으로 한번 풀겠습니다. 자, 이 가우스는 우리가 가우스 3.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 가우스 값은 어쨌거나 하나의 정수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5분의 n의 가우스를 어떤 정수값 k라고 할게요. k는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x의 가우스를 우리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x의 가우스를 칠 때 3이 났다는 얘기는 x 값이 3 이상 4 미만 사이에 있었다는 그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가우스 x가 3이라는 얘기는 x가 3하고 4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우스 취했을 때 3이 나왔겠죠. 즉 x가 3하고 4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5분의 n에다가 가우스를 취했더니 k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5분의 n이 k와 k 플러스 1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우스를 표현했을 겁니다. 부등식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부등식 형태. 여기서 이제 변형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n의 범위가 양 옆에 k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요. k의 범위로 표현할 거예요. k의 범위로 나타낼 거예요. k의 범위로. 그럼 여기서 k가 5분의 n 이하고요. 여기는요 5분의 n k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k의 범위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k의 범위 걸 겁니다. 그럼 k의 범위는 5분의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k의 범위는요 얘보다는 크고요. 한꺼번에 쓸게요. 5분의 n 마이너스 1 요는 크고요. 그 다음에 5분의 n 이하다라는 이런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즉 이게 우리 k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왔을 때 n분의 1에다가요 k 곱한 값을 요놈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즉 k에다가 k 범위까지 구현했습니다. k에다가 n분의 1을 곱한 값. k에다가 n분의 1 곱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n분의 1 곱하기 k가 되고요. 우변도 n분의 1 곱할 거니까요. 여기는 바로 5분의 1이 되네요. 여기다 n분의 1 곱할 거니까요. 5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n분의 1 곱하기 k는 얘하고 얘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놈의 극한값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요놈의 극한값 얼마죠? 요놈의 극한값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죠. 요놈의 극한값도 5분의 1이죠. 결국 n분의 1 곱하기 k 값도 극한값이 5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또 좀 다른 풀이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가우스가 포함된 극한값의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니까 이 방법으로만 연습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446번 좀 앞으로 가서 446번 힌트만 좀 드릴게요. AN 이러한 부등식의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이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그럼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A1은요 딱 정해지진 않고요. 1초가 2 미만이죠. A2는요 2초가 3 미만이죠. A 해서 이렇게 AN은요 N초가 N 플러스 1 미만이죠. 따라서 얘를 통째로 다 더하게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즉 중변은 좌변 1부터 N까지 됩니다. 그럼 바로 공식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자 우변은 2, 3, 4, 5 N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등차수열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등차수열 계산하면 2분의 N 플러스 3N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요 밑에고요. 그런데 이놈의 역수 모양새가 필요하죠. 그죠? 이놈의 역수 모양새. 그럼 이놈의 역수 모양새는요. 바로 여기 할게요. 역수 모양새는 부동항이 바뀌죠. 부동항 역수 취하면 부동항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까지 이제 얻어냈어요. 거기다가 n제곱을 곱하겠죠. 그럼 n제곱을 곱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놈의 극한 물어봤으니까 요놈의 극한 얼마입니까? 2조. 요놈의 극한 얼마입니까? 2조. 따라서 얘의 극한도 2일 수밖에 없다는 논쟁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냐. 편법이라고 했죠.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 어떤 극한 구할 때는 이 부등식이나 이 부등식 하나 등으로 간주할 때 그 말이에요. 여기가 좀 편하죠. 여기. 그래서 AN을 그냥 N으로 두고요. A1, 1, A2, 2, A3, 3 해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좀 편하게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